네, 안녕하세요. 2부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SPH 세일즈 안창현입니다.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 행사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요. 1년 만에 또 저희 많은 스피커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멤버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꾸리고 한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와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구글 I/O의 이제 많은 주제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저희 인사이트를 담아서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구글과 함께하는 모빌리티와 운송관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과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는 저희 SPH라는 파트너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PH는 이제 좀 전형적인 말로 소개를 드리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 공간과 사람의 스토리를 기술로 풀어내는 공간정보 전문 기업입니다. 2011년에 국내 최초로 구글 맵스 엔터프라이즈 파트너 자격을 취득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10년 넘게 국내 유일 구글 맵스 플랫폼 프리미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인 2023년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파트너 자격을 취득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맵스 플랫폼 두 제품에 대해서 동시에 프리미어 파트너 자격을 갖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이니셔티브를 취득하면서 모빌리티 패키지라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모빌리티 패키지라는 제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간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간 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왜 클라우드 파트너가 되었는지 또 모빌리티가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정보는 말 그대로 지리적인 위치나 공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만약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왼쪽에 있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는 것도 공간 정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두 사람이 10m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수치적인 정보를 추가하면은 누구나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두 사람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강남역과 역삼역이라는 정확한 장소와 지하철로 1분 거리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면은 현재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간 정보를 시각화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지도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공간 정보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데요. 항공이나 위성 사진, 그리고 뭐 수치 지형도, 도로 데이터, 장소 데이터, 스트리트 뷰, 교통량 데이터와 같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목적에 따라 융합되어서 하나의 지도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공간 정보로 이루어진 이 지도 위에 다른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결합해서 지역별 부동산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차량이나 선박, 비행기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와 운송 화물 데이터를 결합해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 경계구역이나 주변 지역 상점들의 업종, 매출 정보를 결합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통신사와 카드 데이터를 결합해서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와 클라우드, 그리고 AI와 같은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지도와 각기 다른 특성과 형식을 가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과 그리고 AI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자동화 기술은 요즘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와 기술이 합쳐진 분야인데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위치해 있는 장소에 대한 공간 정보들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직장인이고 자가용을 소유했지만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휴대폰은 갤럭시 플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움직일 때 대중교통을 타는지 택시를 타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를 들리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 결제 수단은 현금인지 카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지, 총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처럼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개인정보, 장소정보, 위치정보, 교통정보들은 또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것을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즉,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물건이 움직이는 행위 그 자체와 움직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이동수단, 그리고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구글 맵스 플랫폼의 모빌리티 패키지라는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맵스 클라우드 AI 기술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종합 패키지입니다. 모빌리티 패키지를 한 문장으로 소개드리면 앱이나 웹 환경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기 위한 구글의 API와 SDK의 모음집입니다. 구글 맵스 플랫폼의 기존 맵스, 루트, 플레이스 API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기능들이 더해진 모빌리티 패키지는 주로 차량 공유라든지 주문형 배달, 물류 직배송, 방문 서비스들과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빌리티 패키지는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소비자가 혹은 물류 운영 담당자가 주소를 검색해서 도착지를 결정하고, 두 번째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로를 계획하고 차량을 배차하고,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서 실제로 운행을 하고, 네 번째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앙에서 업무 추적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차량 운행에 대한 분석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택시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역삼에서 인천공항을 가려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직접 택시를 잡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했겠지만 요즘에는 모두 모바일 앱을 이용하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를 정해서 요청을 하면 택시 서비스의 중앙 서버에서 이 승객의 근처에 있는 택시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역삼에서 인천공항 가실 분이라고 호출을 보냅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가까이 있는 기사가 거절을 하고 두 번째 기사가 수락을 했을 때 중앙 서버에서는 수락한 이 기사한테 고객의 위치까지 가는 경로를 계산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고객한테는 배차된 차량과 기사의 정보, 그리고 기사가 나에게 오고 있는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줍니다. 기사가 고객한테 가서 고객을 태운 이후에는 도착지까지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중앙 서버에서는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운행을 끝낸 이후에는 서비스 운영 부서에서 운행 기록을 분석해서 각 운행 건들에 대해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경로를 준수하였는지, 아니면 기사가 과속을 했는지, 고객 만족도는 어땠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택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 서버와 고객 앱, 그리고 기사가 도는 기사 앱이 필요하겠죠. 이것들은 기업에서, 즉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시게 될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로그인 화면, 디자인, 결제 기능과 같이 구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여기에다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적인 지도, 장소, 경로 데이터 구축과 실시간 위치 추적, 배차 시스템, 그리고 운행 기록 관리를 직접 다 개발하시려면은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글 맵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맵스, 루트, 플레이스, 즉 저희가 코어 API라고 부르는 API들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구글 맵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도 경로 장소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API를 호출해서 중앙의 관리 부서에서 그리고 고객 앱에서 지도를 띄우고 주소를 검색하고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빌리티 패키지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인 플릿 엔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운행 관리 엔진입니다. 플릿 엔진은 기사 앱을 위한 드라이버 SDK와 컨슈머 SDK와 한 쌍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 SDK라는 것을 기사 앱에다가 임베드를 해두면은 설정해둔 시간 간격으로 플릿 엔진으로 실시간 위치를 보내주고 플릿 엔진은 이를 통해서 차량들의 실시간 위치를 계속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택시 호출이 들어왔을 때 중앙 서버에서 플릿 엔진에 요청을 하면은 고객에게서 가장 가까운 차량의 목록과 위치 정보를 플릿 엔진이 중앙 서버로 전달을 하게 해주는 거죠. 또한 고객 앱에는 컨슈머 SDK라는 것을 임베드 해두면 배차가 되었을 때 특정 차량이 고객한테 가고 있다는 위치 정보를 고객 앱에다가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차량을 배차했는지 또 어떤 경로를 지정했는지 현재 운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플릿 엔진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는 이 모든 정보를 플릿 엔진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SDK를 기사 앱에 구현해서 기사에게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 있고 중앙 서버는 기사에게 운행 요청을 하고 경로 제공을 하고 동시에 고객한테는 예상 소요 시간, 요금 정보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함께 연동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과 이번 장에서 택시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과정이라든지 기술이 구현되는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모빌리티 패키지라는 제품의 적용은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앙 관제형으로 돌아가는 물류 서비스나 다른 이제 서비스 기사를 배차하는 서비스와 같은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작년 이제 이맘때쯤에 똑같은 넥스트 리캡 행사에서 이 모빌리티 패키지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때 참석을 해주셨던 고객분들 중에 저희 오늘 다음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시게 될 NGL 코리아라는 물류 기업에서 작년 세션을 듣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모빌리티 패키지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이 다음 세션에서 바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주소를 검색하는 과정과 도착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소 검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토 컴플릿 API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제 비즈니스로 등록된 상호나 저희가 POI라고 부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들을 제안해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클릭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러한 자동 완성 기능은 일반 구글 맵스에서도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Address Validation API라고 하는 주소 유효성 검사인데요. 고객이 만약에 주소를 입력할 때 오타를 발생시켰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거나 자동 완성 결과가 부정확한 것으로 선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 주소에서 빠져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요소들을 자동으로 그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식별을 하고 자동으로 수정한 결과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지오코딩 API인데요.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고 또 역으로 좌표를 주소로 변환해주는 API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인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토 컴플릿 API를 활용해서 입력된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Address Validation API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주소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Address is invalid라고 이 API가 직접 판단을 하게 되면은 고객한테 다시 요청을 보냅니다.
지금 입력하신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럼 고객은 다시 확인해서 주소를 다시 입력하고, 만약에 이 API가 다시 검증을 해서 이게 올바른 주소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지오코딩 API를 통해서 그 주소를 좌표로 변환해서 지도에 나타내주고, 시각적으로 고객에게 이 위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결제 단계라든지, 또 만약에 물류 서비스라면은 운송 단계의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또 정확한 주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의 API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경로 계획과 배차 단계인데요. 기존의 디렉션 API보다 개선되어서 새롭게 출시된 루트 API는 실시간 교통량은 물론이고 총 625개의 출발지, 도착지 조합에 대한 예상 도착 시간과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경로를 제공해 줍니다. 차량이나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같은 기본 이제 기능들도 지원하고, 이제 루트 API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은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차 경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유명한 배달 서비스들과 같은 오토바이 배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로상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경유지에서 정차를 해서 직접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기만 할 곳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다리나 터널과 같은 피해야 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물을 나르는 큰 화물차들은 지나갈 수 있는 경로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정차를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진행 방향이라든지 내가 정차할 수 있는 그 갓길의 정보를 제공해서 차량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정차를 하고 작업을 할지를 미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친환경 경로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챗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엔진 유형을 직접 선택해서 정확한 연료 소비량을 추정하고 연료를 덜 소모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로가 길고 짧고만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오르막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제 연료 소모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친환경 경로 옵션은 굉장히 유의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엔진 유형, 뭐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차종 정보를 설정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혹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미리 수집을 해서 통행료나 연료, 시간과 같은 옵션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운행과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시는 구글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우리가 중앙 서버에서 경로를 미리 계획해서 운전자한테 정해진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운전자가 이 경로를 준수해서 운행을 했는지 아니면 운전자만 아는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번에 배차를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최적화를 해서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적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주로 음식 배달과 같은 기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API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왼쪽은 이제 드라이버가 보는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고객이 보는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켰다고 하면 음식이 이 정도까지 오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개발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구글 맵스 API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라미터와 필드만 지정해서 바로 화면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 포인트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나 다른 이제 컴플렉스와 같은 곳들은 출입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뭐 주차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입출구가 여러 개인 곳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드라이버를 만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앙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업무 추적 기능인데요. 우리가 운행하는 차량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운행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곧바로 이제 웹에서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이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분석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차량의 위치를 이제 기록하는 플릿 엔진이라는 곳에서 운행이 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니면 운행이 배정되지 않은 모든 차량의 위치들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나중에 뭐 구글의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로깅과 같은 곳에 따로 로그를 저장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아까 남철호 연구원이 말씀드렸던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최적화 기능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구글 맵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도 서비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구글 맵스 플랫폼은 그 구글 맵스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API로 제공해서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고, 모빌리티 패키지는 이제 배달이나 운송 서비스를 위한 추가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SPH라는 회사는 GIS와 공간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런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전문 프리미어 파트너사로서 모빌리티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는 이제 국내 유일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사용량에 따른 구간별 할인이나 기술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지원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SPH와 구글 맵스 플랫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앞서 설명드린 모빌리티 패키지를 실제 산업에 적용한 NGL 코리아의 신울 팀장님께서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